네,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 미니 토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구 교육 공동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빅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회 현상을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해왔고요. 영남대학교에서는 2003년도부터 이렇게 재직하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사회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1차 농경사회였죠. 이 농경사회, 농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가 구전 미디어,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친지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나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1차 농경 시대에서는 우리가 동질적이었는데 2차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되니까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또 1차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먹고 싶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2차가 되니까 대규모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됐죠. 3차가 바로 이러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컴퓨터 혁명,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용자 활용하는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간으로서, 새로운 학생으로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지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뉴노멀의 시대가 이제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노멀의 시대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새로운 단어인데 경제학에서 사실은 금융과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나왔던 얘기였어요. 우리 IMF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알고 계실 거고, 또 10년 뒤에는 리먼 앤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금융위기를 또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상황이 혼란을 가져오고 혼돈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 해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런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이제는 이런 금융과 경제를 넘어서서 재난과 위기 상황까지도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목은 사실은 제가 표절을 했습니다. 제 5살짜리 딸아이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코크니 병을 물리쳐라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증상이 코가 커지는데 발열이 있어요. 그다음에 목이 아파요. 기침이 나요. 그러니까 코 크는 것 빼고는 증상이 코로나하고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거는 뉴노멀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하면서 새로운 규범이지 우리 5살짜리 딸아이한테는 이게 새로운 규범이 아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적응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중고생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고생들을 보면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유튜브 독서시, 온라인 독서시,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자극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그렇죠? 사회적 연대, 인터넷 사회에서의 어떤 그렇죠? 대인적 연대, 이렇게 새롭게 스스로 뉴노멀을 학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기업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뉴노멀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2차 대유행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보면 신용카드를 주잖아요. 신용카드를 주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신용카드를 이렇게 싹 닦아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아마존이라는 세계적 기업에서는 이런 거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신용카드를 주지 않고 손바닥 안 대고 결제까지 하는, 그렇죠? 이런 시스템. 이래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변하고 있고요. 또 기업 측면에서도 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서도 봤듯이만 교육 당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야 할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재난하고 지금의 재난이 많이 틀립니다. 기존의 재난은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에 막 집중돼요. 그러면서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 우리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터졌을 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지역에 발생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팬데믹으로 주목을 하게 되었죠. 기존의 재난은 처음에 심각하죠. 사고가 났으니까, 사건이 났으니까, 풍수해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코로나라는 새로운 전염병은 어떻게 최대로 심각한 시기 이후에도 계속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재난 커뮤니케이션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다른 상황이 보이고 있어요. 셋째는 또 어떻습니까? 재난이 터지고 위기가 터지면 지원기관이 와가지고 특수한 상황만 신속히 해결하고 로컬 팀들이 그것을 뭡니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앙팀은 다 철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은 종식할 때까지 새로운 시설과 방역 도구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료와 위로 소식에 묻혀서 가장 우선시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위험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구 교육 공동체도 그와 같이 정보들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모바일을 이용하고 SNS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위험 전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기존의 재난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재난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 연구팀에서 해봤는데요. 온라인 개학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SNS에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그냥 저와 같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감성 분석을 해봤더니만 정말로 놀라운 제가 사실을 찾아냈어요. 당연히 온라인 개학하고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감성이 생기는 거죠. 화살표가 처음에는 뭡니까? 중간쯤에 있다가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되면서 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다시 뭡니까? 긍정어들이 위에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가장 적응을 잘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렇죠,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감성에서도 처음에는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슬프고 짜증나고 불만스럽지만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간다는 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우리들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성장하는 유기체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대구 시내 소위 다운타운이라고 얘기하는 동성로 일대, 우리 코로나가 대구에서 가장 심했던 그렇죠 2월달, 그 다음에 작년 2월달에 비교해 보니까 화살표 막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작년 2월보다 이번 2월이 학연이 유동하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통신사 데이터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10대, 20대, 30대를 비교해 봤더니만 20대, 30대는 정말 확연하게 줄어들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 10대들은 작년 2월보다 더 많이 이 시내, 다운타운, 동성로이대에 나왔더라고요. 왜 나왔을까요? 학교는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하고 집에는 누구나 같이 있을 사람이 없고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하니까 밖에 나왔다는 거 이 통신사 빅데이터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은 우리도 처음이었잖아요. 어른도 처음이었고 아이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처음이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할 수 있죠. 데이터 기반의 그렇죠 우리가 뭔가의 어떤 교수를 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데이터는 대구광역시 서비스 인구 분석 정보 시스템이라고 가는데 가면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약간 살짝이 제가 우리 연구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대들은 20대 30대들보다 훨씬 더 시내에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는 바이러스 정말 무서운데요.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전파되는 거잖아. 전파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예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인간의 삶도, 우리 학생들의 삶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네트워크는 우리가 별형, Y형, 체인형, 동심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특징이 있죠.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슬라이드에서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별형은 중앙 집중식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정보를 쫙 뿌려주는 겁니다. Y형은 중간에 매개자를 잡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킹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체인형은 앞에서 정보를 주면 군대에서처럼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거죠. 동심원형은 민주적으로 네트워킹을 하지만 정보의 가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날 수가 있죠. 자, 이런 네트워크의 속성을 모르면 사실은 이 바이러스, 전파하는 바이러스의 정말로 전파 그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서 전파에는 전파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구 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일단은 네트워크의 규모를 줄이자. 그렇죠?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전파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소규모 집단으로 수업을 하고 학교 내에서는 어쨌든 그렇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혼인의 노드의 숫자를 작게 하는 것이죠.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활동을 해서 방역을 철저하고 학교만큼이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혹은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학원이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Y형으로 그렇죠. 우리가 거점 학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브 스포크형 그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개 Y형 네트워크 방역을 실시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 방역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그렇죠. 방역도 잘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 주변에서 있는 정보 이 정보도 사실은 전염병만큼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인 정보 전염병 영어로는 인포데믹스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인포데믹스도 우리가 잘 이제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인포데믹스를 지키다기보다는 인포데믹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 인포데믹스는 왜 생길까요? 우리가 전염병이 생기니까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보를 얻었는데 그 정보가 좋은 정보면 미디어에 더욱더 더 몰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미디어에 몰입하게 되면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한번 의존하면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해당 미디어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 우리는 큰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렇죠? 이런 인포데믹스도 우리가 정보 전염병인 만큼 이 전염병 시대에 정말로 신경을 써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미니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